최근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중 하나가 바로 한국형 핵잠수함 이야기일 겁니다. 단순한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해군력 판도를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형 핵잠수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실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이 잠수함이 우리 해군력을 정말 10배나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해군력은 그동안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서 최첨단 함정을 자체 기술로 건조하고 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거대한 해군력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었죠. 하지만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같은 강력한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갖춘 함정들을 보유하고 있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처럼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잠수함까지 갖추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67위권의 해군력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항공모함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원의 작전 능력까지 강화되면 우리의 해군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조선 산업은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스텔스 설계, 전자전레이더 체계, 추진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내재화하여 해군력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강력한 해군을 건설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의 해군력은 또 한 번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사실 한국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곤 했죠.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비밀리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했고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는 이른바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을 모델 3화 3척의 핵잠수함을 2020년 이전에 실전 배치하려 했지만 이 역시 1년여 만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잠수함이라는 워낙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 국제사회의 여러 제약과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에는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와 내부적인 여론 형성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핵연료 확보와 관련한 미국의 강력한 통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들은 핵잠수함 개발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고도의 외교적, 정치적 역량이 수반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핵잠수함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건조 장소로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까지 직접 지목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미국이 영국과의 상호방위 협정을 제외하고는 특정 국가의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거나 건조를 승인한 전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은 단순히 한국의 요청을 수락한 것을 넘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복잡한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소식 이후로 몇 가지 논란과 풀어야 할 과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역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원했던 것은 핵잠수함 건조 자체의 승인보다는 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승인 아니었는지 등이죠. 핵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 연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핵연료 제조 및 운용 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 NPT과 한미 원자력 협정 등의 제약 때문에 미국의 승인 없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문제와는 별개로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 채널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등 법적,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현재 인프라는 상업용 선박 건조에 특화되어 있어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대형 크레인, 거대한 도크, 그리고 고도의 보안 시설과 숙련된 인력을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건조는 허용하되 기술은 봉인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연료를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핵연료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작전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 기술 개발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사용 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10년 이내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고 한화오션 같은 국내 방산업체들은 핵잠수함 설계 및 운영 시뮬레이션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내부적으로 보일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의 기술적 역량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기술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더해진다면 한국형 핵잠수함은 조만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에 탑재될 소형 원자로 제조 및 운영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합니다. 이는 핵잠수함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로 우리의 자립적인 국방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핵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국가 주권과 산업 주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국내에서 건조하고 핵연료만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잠수함이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 전략적 가치는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해군이 운용해온 잠수함들은 대부분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수면 위로 부상해서 스노클링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디젤 엔진을 가동하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때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아무리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공기를 흡입해야 하는 재래식 잠수함의 특성상 완전한 은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작전 반경과 지속 시간을 제한하며 적의 대잠수함 전력에 노출될 위험을 상시적으로 안게 됩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산소 공급 없이도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연료봉만 교체하지 않는다면 몇 달씩 물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승조원들의 식량과 휴식만 보장된다면 말이죠. 이러한 무제한 자막 능력은 핵잠수함을 거의 완전 스텔스에 가깝게 만듭니다. 적은 한국 핵잠수함의 위치를 알 수 없고 언제 어디서 공격이 가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적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핵잠수함이 갖는 강력한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자막 능력의 차이는 곧 스텔스 능력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떠올라야 하기에 꾸준히 노출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핵잠수함은 필요할 때만 떠올랐다가 그 외에는 장기간 완전 자망이 가능해 적에게 발각될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완전 스텔스 작전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언제 어디서 잠수함을 통해 핵미사일을 발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핵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언제든 은밀하게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는 동등한 수준의 공포를 통해
상호 확증 파괴를 넘어선 상호 확증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한번 발진하면 수개월간 잠항하며 지구 반대편까지 작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해역에서도 우리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전략 자산이 됩니다.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우리 해군력을 10배 이상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핵잠수함은 대테러 작전, 해외 자국 선박, 보호 등 다양한 안보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목적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빠르고 은밀한 기동력으로 위협 지역에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장시간의 작전 지속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의 자주 국방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연합 방위력을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움직임에 주변국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동아시아는 현재 해군력 증강 경쟁이 매우 치열한 지역입니다. 중국은 막강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해상 자위대의 질적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경쟁을 넘어 영내 패권 다툼과 외교적 줄다리기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움직이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자신들의 전략 자산을 추적하거나 유사시 평양 등을 향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한국이 이미 SLBM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잠수함에 이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국이 핵무장을 시작했다고 판단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핵잠수함은 북한 지도부의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과 긴장을 유발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북한은 잠수함 보유 수량만 보면 한국보다 많지만 대부분 노후화되고 소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핵잠수함은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력이 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이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곧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김정은 정권은 이를 선전전의 도구로 활용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비핵화 요구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에 한국이 더 깊이 발을 들여놓는 것으로 보고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핵확산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그 속내는 한국의 핵잠수함이 미국 해군과 함께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고 대중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자력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핵잠수함은 은밀성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양 전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핵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중국을 더욱 자극했을 겁니다. 중국은 이를 동북아 핵 도미노의 시작으로 경계하며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핵잠수함을 갖추게 되면 동북아에서 핵잠수함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이는 중국의 해양 전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한미 양측이 지역 평화를 저해하지 말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영내 안보 환경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반면 일본은 좀 다른 입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최근 자주 해군력 강화를 모색하며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는 핵잠수함 도입을 주요 국방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한 것은 일본에게도 유사한 요구를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중국을 자극할 우려와 함께 일본 자체의 보유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가지는데 우리도 핵잠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오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경쟁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해군력 강화 명분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대잠수함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매우 우수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일본에게 잠재적인 경쟁 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자국 역시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제공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한국의 전략 자산 증강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 식민 지배를 했던 한국이 첨단 군사력을 갖추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일본이 그나마 우위에 있어 왔던 해군력 분야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경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군력이 동등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일본의 이러한 경계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일본에게 환영해야 하는 일이지만 대놓고 환영하기는 어려운 복잡한 현실인 겁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해군력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형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동아시아 안보 지형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략 자산입니다. 한때는 꿈만 같았던 핵잠수함 보유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의 균형 앞에서 느끼는 경외와 긴장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부전이군.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피를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피를 보지 않기 위한 강력한 평화 유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을 막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적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핵잠수함의 억제력은 적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꺾어버리고 유사시에는 압도적인 보복 능력을 통해 적의 행동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핵잠수함 개발과 운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첨단 기술은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기술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원자력, 기술이 결합된 한국형 핵잠수함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한국형 핵잠수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거대한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을 안겨줄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시대를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핵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